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MD의 CPU, GPU 부족 현상의 원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IT 매체인 톰스 하드웨어에 눈에 띄는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AMD의 젠3 노트북 칩의 부족이 바로 TSMC에서 패키징 부품 공급 부족 때문에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TSMC는 아시다시피 내부에서 패키지 작업을 상당 부분 합니다. 일부는 그 외부 패키징 업체와 협업 체제를 구축해서 소화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로부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패키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AMD CPU 공급 부족의 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완전히 그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를 조합해서 내놓은 간접 기사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참에 패키지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패키징은 그 반도체 칩을 포장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팹에서 생산된 웨이퍼에는 그 다이라는 수백 개의 칩이 바둑판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를 하나하나 칩 낱개로 잘라서 단품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패키징은 그 칩을 보호하고 칩과 시스템 사이에 전기적 연결을 해주고 또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그 칩이 아무리 빨라도 시스템으로 나가는 전기적 연결 통로는 패키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제품의 속도는 패키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칩의 속도가 빨라졌다면 그에 대응하는 반도체 패키지도 빠른 속도가 구현되는 기술로 개발돼야 합니다. 인공지능, 5G 무선 통신 기술 등이 나올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TSMC, 삼성 같은 그 인류 파운드리는 패키징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을 외부 업체에 안 맡기고 가급적 인하우스 형태로 안에서 직접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 그 온양에 패키징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모자라서 2, 3년 전에는 그 천안에서 LCD 공장을 인수해서 패키징 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 팹리스가 파운드리에 칩을 맡길 때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띱니다. 가령 그 팹리스가 웨이퍼 형태로 물량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파운드리에 패키징까지 다 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팹리스마다 요구 조건이 다르다는 뜻인데요. 웨이퍼 형태로 주문하는 팹리스의 경우는 웨이퍼를 파운드리로부터 받아서 이를 전문 패키징 업체에 맡겨서 그곳에서 별도로 패키징은 하게 됩니다. 만약 팹리스가 파운드리에 패키징까지 다 해달라고 해도 파운드리가 직접 패키징까지 다 맡을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패키징을 소화하지 않고 자신의 협력업체에 패키징을 맡기고 이를 받아와서 팹리스에 칩을 넘기기도 할 것입니다. 이 패키지 방식도 다양한데요. 예전에는 하나의 칩만을 그 패키징했다면 이제는 한 패키지 안에 메모리, 로직 등 여러 개의 칩을 함께 넣기도 합니다. 2D 패키지, 2.5D 패키지, 그 3차원 적층 기술을 접목한 패키징도 있습니다. 칩의 성능, 복잡도에 따라서 패키징 방법도 다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파운드리는 패키징도 내부에서 소화하고 있는데요. 후공정 투자도 엄청난 규모가 들어가지만 이 파운드리 성장세가 커지면서 이런 투자도 감당할 여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봐도 후공정을 내부에서 직접 하는 게 기술 보안이나 납기, 신뢰성 관리 측면에서도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패키징만 하는 전문 패키지 업체 입장에서는 패키징을 내부에서 소화하는 파운드리가 경쟁사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반도체는 엄밀히 말하면 파운드리, 패키지, 테스트 등 다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합 반도체 회사 또 파운드리로서 점점 덩치가 커지는 회사들 때문에 이런 구분이 희미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 안에서 그 칩을 맡기는 업체, 그러니까 팹리스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패키징 업체 그리고 테스트 업체 등을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이런 업무는 이쪽에서 잘합니다. 저런 것은 저쪽에 맡기는 게 낫습니다 하는 식으로 코디네이터를 삼성이 직접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AMD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TSMC가 AMD 칩을 패키징하면서 부족한 관련 부품이 이 기사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는 웨이퍼 위에서 잘라낸 칩을 전자제품 기기에 얹기 위해 중간 매개체가 되는 판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 공급이 딸리는 문제가 해소되려면 결국 그 TSMC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TSMC에 서브스트레이트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관련 투자를 해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 업체 입장에서는 회사마다 자금 여력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칩 주문 전망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톰스 하드웨어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AMD가 노트북의 CPU 수요의 50에서 60% 정도만 충족시키는 상황인데, 이 라이젠 CPU 부족 현상이 당분간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럼 삼성에는 어떤 여파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TSMC와 비즈니스로 강하게 얽혀있는 그 패키징 업체라면 삼성과는 아마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삼성이 그 코디네이터를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특정 패키지 업체가 특정 파운드리와 깊은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면 다른 파운드리와 사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AMD가 TSMC에 맡긴 칩이 진짜 그 패키징 부품 문제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패키징 작업을 파운드리의 제작 시스템 측면에서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